가장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바흐, 핸델, 비발디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로크 음악을 들으면서 잠재의식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새겼던 겁니다. 환영합니다. 마인드 FM입니다. 오늘은 노래 중에서도 곡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엔 자주 듣고 부르는 노래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했었죠. 아마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억지로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실에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어쨌든 모두를 다 데리고 갈 순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곡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노래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가사이지만 이 곡조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을 훨씬 더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시죠. 여기서 곡조라는 건 음과 음의 선율, 다시 말해서 멜로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멜로디도 정말 중요한 이유는 노래의 파장과 주파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갑자기 과학 용어가 튀어나와서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색깔의 법칙도 결국 빛의 파장에 따른 색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색깔이든 노래든 이 세상 모든 건 각자의 파동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제가 앞으로 파동, 파장, 진동수, 그리고 주파수를 이야기하면 다 동의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러한 과학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파동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인 잠재의식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이라 설명드리길 망설였지만 오늘은 딱 3분 만에 말씀을 드려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도 심장처럼 여러 형태의 진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나선 심장이 빨리 뛰고 휴식을 취할 땐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것과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심장처럼 우리의 뇌도 열심히 일을 할 땐 파동이 높고 빠르며 휴식을 취할 땐 낮고 느려집니다. 흔히 심장 박동수로 범위를 나눠서 고혈압과 저혈압으로 나누는 것처럼 뇌파도 진동수로 범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행동할 때 나타나는 뇌파의 형태는 베타파입니다. 운동을 할 때 심장이 뛰는 것처럼 파동이 매우 높고 빠르죠. 생각도 하고 일도 하고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땐 우리의 뇌는 베타파의 형태를 띱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 뇌파는 점차 느려집니다. 그래서 베타파에서 알파파의 형태로 바뀌게 되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머릿속에 여유가 생길 때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을 하던 중이라도 눈만 감게 되면 이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잠이 들기 직전엔 세타파가, 잠을 잘 땐 델타파의 뇌파가 나타납니다. 거의 심장 박동수랑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뇌파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헤르츠가 몇인지 파동의 형태가 어떤지 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알파파입니다.
알파파가 나타나는 시점이 바로 잠재의식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알파파라는 단어가 생소하다면 몸과 마음 그리고 머릿속 긴장이 풀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잠재의식은 열린다는 사실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벌써 3분이 지났네요. 뇌파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노래로 돌아가 보죠. 저번 시간에 부자나 유명한 가문의 사람들은 가사가 없는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걸까요? 그들이 주로 들은 음악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음악들은 대부분 알파파와 세타파를 유도하는 주파수를 가졌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바흐, 핸델, 비발디가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우리의 뇌파를 안정적으로, 다시 말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그들은 바로크 음악을 들으면서 잠재의식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새겼던 겁니다. 예시로 바로크 음악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시기에 로코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새롭게 들리겠지만 우리도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시골집에서 들었던 빗소리나 귀뚜라미 소리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금세 잠에 들게 되죠. 왜냐하면 알파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가 없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편하게 이완시킬 수 있는 노래가 잠재의식의 문을 열 수 있는 핵심인 겁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은 감이 오셔야 합니다.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집엔 왜 항상 술과 음악이 있을까요? 그들은 술과 음악으로 긴장을 풀고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잠재의식의 문을 열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잠재의식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조금이나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욕조에 몸을 담근 채로 술과 음악을 즐기기도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